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 꼬마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중고차 딱 요 정도만 알려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 동네 꼬마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예. 중고차 쪽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면 중고차 차량과 관련된 건가요? 중고차를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고차 중에 이러한 차도 있을 수 있다. 오! 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치. 중고차도 많이 구매를 하는 시대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현실 공포랑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아마도. 네. 알겠습니다. 자, 믿고 듣는 동네 꼬마님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머리가 벗겨져 슬프신 우리 뚜껑이 형님이 이제 해주신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예. 뚜껑이 형님이 해주신 얘기 2탄입니다. 그래서 저번 이야기는 그 일을 겪은 당사자하고 저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볼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직접 통화는 한번 해봤어요. 제가 바꿔주셔가지고 통화는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일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불과 10년도 안 된 일이고 이분의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대략 10년 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30대 중반. 이때쯤 이분이 신차 영업을 한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일을 좀 보다가 신차 넘어와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가끔 중고차 딜러분들이 오세요. 저희 매장으로. 왜 오시냐면은 영업을 하러 오세요. 과자도 사가지고 오시고 라면도 사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신차를 판매를 하면은 기존에 고객이 갖고 있던 중고차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중고차가 나오게 되면 소개를 좀 해줘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세요. 그러면은 신입으로 들어가서 눈치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중고차 직원분들이 와가지고 명함도 주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대표님이 호출을 해요. 오늘의 주인공을 똘비라고 또 할게요. 똘비가 이제 대표님한테 가니까 대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똘비야. 너도 입사한 지 한 2달 지났는데 차는 한 대 뽑아야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머니 사정이 많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대표님 제가 지금 할부로 차량을 지르기에는 제 생활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죠. 저희 쪽 신차 쪽에 룰 아닌 룰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지금 생활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좀 이따가 차를 구매하는 건 괜찮겠는데 야 그래도 우리 브랜드 차는 타야지 않겠냐. 근데 그건 맞거든요. 영업을 하면서 우리 브랜드 차는 타야죠. 근데 그 당시에 똘비가 타고 있던 차는 다른 회사 차에 진짜 폐차 직전의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수중에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좀 오래된 차라도 우리 회사 차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고차 딜러들한테 전화를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연식이 이제 오래된 정말 싼 차를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 지역 내에서 생각보다. 그래서 물어보다가 자기하고 몇 번 담배도 피고 얘기도 했던 중고차 딜러가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더니 한 2-3시간 있다 전화가 오더래요. 아, 똘비씨 내가 차 한 대 찾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퍼질지 내일 퍼질지 모르는 차 사지 말고 한 2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탈탈 털면은 200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에 딱 2세대 전차 얼마 10년도 안 된 차 그거를 내 차라고 해봤자 폐차를 보내든가 수출을 보내도 50만 원 100만 원인데 300의 차를 주실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좋은 차 나온 거 있으니까 우리가 솔직히 놈도 아니고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받아줘라 내가 뇌물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럼 차량 내가 그냥 드릴 수는 없고 광이라도 한번 까서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알겠다고 연락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 필요한 서류가 됐던 뭐가 됐건 요구를 해서 돈도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로 한 날이 온 거예요. 보험도 다 가입을 했고 이전도 쳤고 중고차 딜러가 매장으로 데려왔대요. 중고차 딜러 차를 타고 갔더니 세차장에 차가 놓여져 있더래요.
세차도 돼 있고 실내 방향제도 넣어줬고 내가 300만 원에 이런 차를 살 수 있나? 와 신차 영업사원 좋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약속은 잊지 말으라고. 앞으로 차 팔면서 중고차 나오는 거 5대는 무조건 다 주라고. 그거 약속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5대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끈끈한 인연입니다 하면서 차를 받아갖고 타고 다니는데 여자친구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오빠 차 바꾸니까 진짜 행복하다. 그래서 막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도 하러 가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2년 반 정도 흘렀어요. 이 영업사원들의 슬픈 비애가 있습니다. 한 10년씩 영업하신 분들이 명언인데 영업 10년 하고 퇴사를 하려고 보니 남은 거라곤 정장 2벌하고 빚밖에 없더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근데 똘비도 그때 시기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분의 역량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이 정말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거 보고 백차를 탔다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차를 한 3달을 탄 거예요. 3달을. 근데 그 전에도 한 대, 2대면 백차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생활 자체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대출은 거의 목전까지 다 차고 카드도 한도까지 거의 다 차고 썬팅샵이나 이런 곳에서는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다는 건 큰돈이 움직이는 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밉보이는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하겠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똘비가. 근데 똘비한테 차를 줬던 중고차 딜러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게 맺어져 있었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그 중고차 딜러분이 15살 정도 많았다고 하는데 자주 만났대요. 그 중고차 사무실에서. 거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님 이 일 그만둬야 되려나 봐요 얘기했더니 너는 왜 또 죽는 소리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형님 돈도 안 되고 그냥 더 망가지기 전에 이 일을 정리를 하고 다른 일을 찾고자 하는데 형님 저 중고차 형님 밑에 들어가서 한번 좀 팔아봐도 괜찮을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진작에 얘기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야 네 돈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오지 말아라. 그거 이자 찍다가 주차비 찍다가 상사비 찍다가 너 골로 간다. 그러지 말고 지금 네가 일자리가 필요한 거지 않냐. 고정적으로 좀 돈이 들어온 일자리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한 군데 얘기가 들은 곳이 있긴 한데 내가 한번 물어보고 내일쯤 연락 줄 테니까 너 진짜 그만둘 거야? 못 들어요. 형님 저 마음이 서서 형님한테 중고차 판다고 얘기한 거라고. 알았어 기다려봐.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왔대요. 야 똘비야 그 중고차를 파는 건 아니고 중고차를 네가 탁송을 해주는 일인데 괜찮냐? 그러더래요. 탁송이요? 그러니까 차 갖다 주는 거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차 오더 내리는 대로 왔다 갔다 갖다 주면 되는데 그거는 한번 해볼래? 형님 근데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아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니까. 일단은 급료는 350원 맞춰줘. 이 얘기 끝났어. 근데 그 당시에 350원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형님 일이 얼마나 빡세길래 350을 줘요. 잠도 안 자고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는 네가 찬밥도 막 가리게 생겼냐? 야 자리 괜찮아. 가서 일하되 어느 정도 네 돈 정리 다 되면은 내려와. 거기서 눌러앉을 생각 말고 이 지역 아니야. 저기 먼 지역이야.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랑도 헤어진 상태였고 형님 알아봐 주세요. 어찌됐건 신차 쪽에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중고차 형님이 처음에 가야 될 주소 연락처를 이제 찍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지역을 가는데 차로 3시간 정도 상당히 멀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착해가지고 봤더니 카페더래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20분 정도 있으니까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어떤 남성분이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혹시 똘비씨 하니까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고차 상사는 하고 있는데 공업사도 하나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 좀 규모를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 똘비씨는 우리가 찍어준 대로 차를 탁송을 해주면 된다. 알겠다. 그랬더니 일단은 급료 얘기 들었으니까 350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책정을 해줄 거고 디테일한 얘기를 해줬대요. 숙소도 원룸을 하나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생활을 해라. 조건이 진짜 좋더래요. 원래 우리가 탁송 직원을 3명을 쓰는데 전부 다 현재 그만둔 상태고 사람이 급해서 널 뽑았으니까 일단 원룸은 혼자 쓰되 직원이 구해 좀 같이 써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원룸으로 먼저 향했대요. 그랬더니 외곽 쪽에 있는 허름하되 깔끔한 원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먼저 짐을 풀고 일단은 공업사 쪽으로 향했대요. 근데 공업사가 그 시로 따지면은 시 최외곽에, 보통 공업사는 외곽에 있잖아요. 시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되게 덩그러니 그냥 공업사 하나 딸랑 있더래요. 모여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공업사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업사 뒤편으로 작은 공터에 그 조립식 건물 하나가 딱 있고 거기가 탁송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똘비 씨는 여기에 상주를 하면 되고, 나는 중고차 상사, 그 다음에 여기 탁송 사무실, 뒤에 공업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볼 거니까 문자를 보내주면 똘비 씨가 차를 픽업을 해서 목적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업무를 쭉 설명을 해줬대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뭐 처음에 하루 이틀은 뭐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무실 멀뚱멀뚱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표님이 전화가 왔대요. 문자 지금 하나 보내줄 테니까 차 한 대 이동 좀 시켜. 그래서 문자를 받아봤더니 공업사 주차장에서 어떤 목적지로 이동을 시키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가 차는 가져가되 우리가 엄밀히 다 사업장이 나눠져 있는 거니까 공업사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서로 간에 이건 규칙은 다 지키는 거야 하면서 단단히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룰이 옷 지퍼 같은 거에 시트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준 방석을 깔고 안고 운행을 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첫 오더를 받았으니 공업사 게이트 옆으로 작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고 출발지, 차, 종, 그 다음에 차 넘버 다 써있대요. 딱 문을 여니까 안 잠겨있고 차 안에 키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차 출발해서 목적지 도착, 그리고 시외버스 타고 다시 넘어오고 일을 했는데 되게 간단하더래요, 일이. 이거 일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로 공업사에서 어디인가 갖다 주는 이 일을 계속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적지에 가도 누구한테 차를 인계를 해주는 게 아니고 목적지에 그냥 차를 두고 가면 되는 그런 탁송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350을 받고 대표가 기분 좋으면 보너스로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돈벌이가 괜찮더래요.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싶더래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일을 하니까 대표가 이제는 어디선가 차를 가져오는 업무도 지시를 내리더래요. 6개월이 흐르니까. 근데 갖다 주기만 하다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일상에 소소한 재미가 생기더래요. 만약에 타 지역을 가서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하루 전날 가는 거예요. 그쪽 지역 특산품도 먹어보고 모텔 잡아서 자면서 막 그쪽 지역 구경도 혼자 하고 다음날 차를 가져오고 업무를 보는데 하루는 도착을 해서 보니까 네. 놀려고 저녁에 놀고 다음날 가져오려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방석을 놓고 왔네. 아이고. 그때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이 면으로 된 추리닝 바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퍼가 아예 없으니까 자동차 시트를 손상시킬 일은 없으니까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재밌게 혼자서 그쪽 지역에서 놀고 자고 아침에 차를 딱 인수를 하고 문자를 대표한테 보낸대요. 인수를 하면 먼 차량 지금 인수 완료 출발합니다. 문자 보내고 출발을 해서 쭉 가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대전에서 차를 픽업을 해서 서울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히 천안, 수원 이런 데를 쭉 지나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차가. 똘비가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가 대낮이었고 날씨도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천안을 지날 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울리더래요, 자기 핸드폰. 근데 자기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져놓은 상태였는데 핸드폰이 자꾸 울리니까 이제 조수석에서 핸드폰을 찾아서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뻗는데 고속도로니까 조심하면서 핸드폰을 딱 잡았는데 진짜 제 이야기에서 흔히 안 나오는 얘기인데 대낮에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한 손을 뻗어서 핸드폰을 딱 잡으니까 앞에 광경이 다 바뀌어버리더래요. 그냥 영화 장면 바뀌듯이 대낮이었는데 한밤중이고 자기가 산길을 운전을 하고 있더래요. 되게 뜬금없더래요. 아 이게 뭐야 하고 속도도 거의 안 나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차를 완전히 세웠대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두리번하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으니까 봤더니 대표더래요. 전화를 받았대요. 어안이 벙벙해서 대표님 하고 받았더니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똘비 새끼 어디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아 대표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 그랬더니 야 전화 끊지 말고 지금 시킨 대로 해. 너 지금 차 어떻게 돼 있어? 그래갖고 저 잠깐 세워놨어요.
파킹에 놔둬. 예, 놨습니다, 대표님. 시동 꺼. 예, 시동 껐습니다. 키 2개 다 챙겨서 차에서 내려. 예, 내렸습니다, 대표님. 문 잠궈. 잠궜습니다. 거기 절벽이냐 저수지냐 묻더래요. 뭐야? 근데 그때는 자기가 산길이어서 오른쪽은 산 경사면이었고 왼쪽이 절벽이라고 말하면 절벽인데 그렇게까지 절벽은 아닌데 꺼져 있는 그런 형국인데 저 절벽 같은 데 있어요. 차키 던져 절벽으로 그러더래요. 대표가. 차키를 던져요 대표님? 그랬더니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아래쪽으로 차키 2개 다 던져버렸대요. 너 핸드폰으로 네 위치 전송하고 차 옆에 좀 떨어져가지고 어디 쪽으로 앉아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쪽으로 앉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2시간 지났나? 요즘은 진짜 좋은 게 핸드폰으로 이제 내 위치 전송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찾아서. 레카차하고 대표차하고 2대가 오더래요. 2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레카차가 키를 던져놨으니까 그 산길에 있는 차를 견인을 해서 나가고 대표가 똘비를 픽업을 해서 사무실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똘비는 어안이 벙벙하니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표가 막 화를 내더래요. 너 이 새끼 정신 안 차려? 자동차 네가 이거 살 거야? 너 돈 많아?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너 술 먹었어? 뭐 했어? 솔직히 말해 임마!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대표님 저 술 안 먹었다고. 술 하나도 안 먹었고 저도 모르겠다고 대표님. 저도 여길 왜 왔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대표가 진짜 짜증나네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니까 말을 하기가 겁나더래요. 대표한테 되게 껄끄럽더래요. 어색한 분위기로 차를 타고 거의 1시간은 가야 된대요. 1시간. 가가지고 사무실에 도착을 하니까 대표가 들어가고 앞으로는 일 처리 똑바로 하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고 집에 왔대요. 자기 차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제서야 생각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똘비가.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다시 봤대요. 그랬더니 대표한테 부재중 전화가 80통이 넘게 와 있더래요. 부재중 전화를 80통을 넘게 했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가 저수지냐고 절벽이냐고 왜 물어본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똘비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지? 나 분명히 고속도로였는데 나 좋은 거 아닌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잠들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썩어 빠진 노트북 하나 줬다고 하는데 그 노트북으로 포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있는 사무실과 공업사 그쪽을 지도로 검색을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보통은 공업사면은 돌비 공업사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미스테리하네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오더도 안 들어오고 머릿속은 계속 뭔가 의문스러움과 공포스러움이 공존해서 밀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업사 쪽이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서 공업사 쪽으로 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업사 게이트 앞에 서가지고 천천히 공업사를 이렇게 보는데 공업사가 이제 모르시는 귀족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카센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심하게 고장난 차들을 고칠 수 있는 곳이 공업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쵸. 그래서 공업사는 큰 차들이 드나들 수 있게 게이트가 돼 있고 그 안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쫙 보이는데 거기는 구조가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게이트가 있고 게이트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크게 돌아야 공장이 보이는 구조라서 바깥에서는 안 보인대요. 공장이. 바깥에서는 안 보여서 여기를 들어가 볼까 하는데 들어가면 직원들하고 마주칠 거고 그럼 누구냐고 물어보면 뒤에 사무실 직원이라고 하면 대표한테 얘기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지도 못하겠고 거기서 멀뚱멀뚱 쳐다보다 가자 하는데 공업사 게이트 위에 우리가 금줄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뭔가 막는 용도로 쓰는 무속적인 금줄이 하나 쳐져 있는 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갑다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이걸 대표한테 대놓고 뭘 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는 거예요. 점심밥을 항상 어디서 먹었냐면 사무실에서 차로 5분만 가면은 한밭집이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렴한 한식 뷔페집. 혼자서 한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한밭집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사무실에서 5분 거리인데 한밭집 뒤로 마을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차 타고 마을로 들어가 봤대요. 마을 항상 들어가면 앞에 정자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에 어르신들 나와서 시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시냐고 하면서 혹시 사장님 요 앞에 길 나가가지고 우회전해갖고 쭉 가면은 공업사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거기에 공업사가 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기 5분 안 가요 사장님? 한 3, 4분 가면 공업사 하나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근처에 공업사가 어딨어?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뭐 때문에 그런 걸 물어봐. 그래서 저 거기 뒤에 직원인데 우리 공업사에 차들이 들어오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 아시는 거 있나 이러면서 떠본 거예요, 근처 사람들을.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진짜 모르시더래요. 근데 그중에 조금 젊어 보이는 어르신이 일어나시더니 일로 오라고 손짓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직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나 얼마 전까지 이 동네 어디에서 공무원 생활하다 퇴임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직원인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하면서 자기 지갑을 열더니 10,000원짜리 3장, 1,000원짜리 몇 장 있는 걸 그냥 다 빼서 손에 쥐어주시더래요. 사장님 이게 무슨 돈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받고 우리 동네는 항상 오는 외지인들한테 잘 대했으니까 좋은 기억만 가져가시고 거기 사장님이 무당인 건 아시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요? 아닌데요? 그냥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 아무튼 우리 동네는 자네하고 억한 신장 없는 거야 하면서 돈을 줘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돈까지 받아서 오는데 기분이 진짜 더럽게 찝찝하더래요. 말을 해주던가 대표가 무당은 뭔 말이고 똘비도 한성격 있으니까 모르겠어. 대표 들어오냐 대놓고 물어봐. 그래서 또 돈은 돈대로 또 주머니에 챙겨놓고 대표가 오후 늦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는 본인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고 똘비가 앉아있는데 질문을 했대요. 저 대표님 하고 그러니까 대표가 대답하니까 대표님 혹시 무당도 겸직하고 계세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대놓고. 그랬더니 대표가 일을 하다 말고 펜을 딱 놓더니 일어서서 가운데 있는 탁자로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탁자에 앉더니 똘비 일로 앉아라. 그래서 앉았대요. 아까 물어본 거 다시 쭉 얘기해봐. 그래서 똘비 얘기했대요. 아니 한밭집 가서 밥 먹고 뒤에 정자 밑에서 저도 조금 쉬다 가려고 하는데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대표님이 무당이다는 소리를 해서 솔직히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대표님 그날 저한테 저수지냐고 절벽이냐고 물어본 것도 그러시고 저한테 이렇게 부재중 전화 많이 하신 것도 그러고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다고 얘기 듣고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요. 그랬더니 대표가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더래요.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똘비야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근데 알면은 더 힘든 일들도 있어. 이 얘기를 꼭 들을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씀 주세요 대표님. 그랬더니 알았어. 똘비야 자, 이 얘기를 듣고 일을 못하겠으면 빠르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 내가 퇴직금이라도 더 챙겨줄게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데 이 대표가 무당이 맞대요. 자기가 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일반 중고차는 취급을 안 한답니다. 중고차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약을 드신다든가 불을 피운다든가 그런 차들, 그리고 대파사고 화물차에 끼어가지고 차가 완전히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잘못되는 이런 차량들을 폐차를 보낼 수도 있지만 공업사에서 사서 고쳐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똘비 네가 그동안 움직인 차들은 전부 다 사람이 잘못된 사건이 있는 차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공업사에서 나간 차들은 고쳐서 나간 차들이고 네가 타지에서 갖고 오는 차들 중에 깔끔했던 차들은 차에서 약을 먹었든 뭘 먹었든 그 안에서 사람이 잘못됐던 차다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찜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사장님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왜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주셨냐. 내가 직원들 한두 명 써본 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귀신이 장난을 좀 친다. 그래서 너한테 준 방석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 부적 같은 거 넣어놔가지고 비방을 좀 쳐놓은 건데 그거라도 해준 건데 마침 네가 놓고 간 걸 보고 내가 기분이 좀 쎄해서 전화를 했더니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뭔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고 아니나 다를까 일이 생겼었고 이 얘기를 듣고도 네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일 출근하고 아니겠으면 얘기를 해라. 그만둔 사람들 다 그래서 그만뒀다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저도 충격이 덜했을 건데 하니까 미리 말을 했으면 이 일 할 수 있었겠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죠. 너 그동안 일하면서 무섭진 않았잖아.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가서 잘 생각해보고 내일 보자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곰곰이 그날 진짜 밤 늦게까지 고민을 했대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사건 말고는 큰 사건 자체가 뭐 헛게 보인다든가 이런 거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달에 350씩 보너스도 있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돈 모으기 이렇게 좋은 직장 없는데 그냥 더 하자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해왔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출근했더니 대표가 일찍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계속 일하려고. 그래서 예 대표님 했더니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니까 찜찜할 뿐이지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하고 그렇게 일을 몇 달을 이제 쭉 더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괜히 등골이 서늘하고 뒤에 누가 타 있는 것 같고 변화별 생각이 다 드는데 몇 달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흥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하고 일을 하다가 사건이 터진 어느 날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대요. 그래서 5시에 보통 연락이 없으면 사무실에 퇴근을 하는데 노트북으로 인터넷 서핑을 좀 하다가 5시를 좀 넘어서까지 인터넷 서핑을 좀 하고 있었대요. 근데 좋은 거예요, 이 똘비가. 그래서 머리를 책상에 파묻고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녁 7시 반이 넘어있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는 이미 다 져있고 집에 가야겠다. 아유 가자 하는데 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쪽에서 화물차 후진할 때 나는 경고음.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시간에 공업사에 화물차가 들어왔나? 근데 궁금은 한데 공업사 담도 높고 해서 보이질 않으니까 괜히 호기심 막 땡기는 거예요 이제 똘비가. 그래서 나가서 공업사 담을 넘어 보려더니 담이 높아서 아무리 짬뿌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사무실 지붕이 올라가면 보이겠는데 생각을 하는데 사무실 지붕에 올라갈 사다리도 없고 그러다가 문득 본인 차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차 천장을 밟고 점프해서 올라가면은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차 천장을 밟고 사무실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사무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딱 붙어 있으니까 공업사하고 공업사 담벼락 끝을 잡고 까치발을 들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공업사 쪽을 보는데 일한 지 1년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공업사 내부를 본 거예요. 공업사 내부를 보는데 화물차 한 대가 후진을 하고 있고 공업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둘이 손짓을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 공업사인데 이 시간에 차가 들어오는 건 특이하다 하는데 화물차가 어떤 거였냐면 쉽게 표현드리면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뒤에 싣고 다니는 내용물이 안 보이는 한쪽에 주차를 하고 뒤에 박스를 개봉을 하니까 그 안에 차가 한 대 들어있대요. 그래서 윈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당겨서 뺀대요. 시동을 안 걸고 차를 이렇게 당겨서 빼니까 한 명이 우리 손수레 구루마라고 그러죠. 손수레를 이렇게 가지고 차 옆으로 오더래요. 그리고 직원 한 명이 문을 딱 열고 안에서 둘이서 끙끙대면서 뭘 빼는데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사람을 빼더래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자기는 실제로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악취가 느껴질 만한 그런 몰골의 사람이 그 차 뒤에서 있고 그거를 그 직원 둘이 끙끙대면서 빼가지고 손수레에 싣고 한쪽으로 가더래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광경인가 싶은 거예요.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공업사 한쪽 구석탱이로 가니까는 뭔가 침대 같은 게 있대요. 거기다가 이 사람을 탁 눕혀놓고 버튼을 누르니까 안쪽으로 스르르륵 들어가더니 붕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확 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똘비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사람을 화장을 하는 거는 지정된 장소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인데 여기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내가 대표님한테 들은 외적인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자기 눈에서 지금 펼쳐진 거예요, 눈앞에서. 아, 이건 아닌데. 근데 똘비가 지금 이 담벼락에 머리를 내밀고 있는 곳은 겨울이고 어두워가지고 자기 쪽은 불빛이 안 켜져 있어갖고 자기가 안 보일 건데 직원 한 명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자기 쪽에 고개가 딱 멈추더래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기하고 눈이 완벽하게 맞은 느낌이 탁 나더래요, 똘비가. 눈이 마주치니까 순간적으로 고개를 확 숙였대요, 똘비가. 고개를 확 숙이고 잠깐 있다가 다시 고개를 빼꼼 올려서 보니까 직원들 어디 가고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숙소로 가서 생각을 좀 하자. 그래서 숙소로 이제 이동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본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여기서 더 있는 거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일단은 나가자. 일단은 여길 뜨고 대표한테 그만둔다고 그냥 얘기를 하자.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를 하든 뭐라든 하자.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짐 정리를 시작을 했대요, 똘비가. 1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생각보다 살림살이가 엄청 커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정리를 하면서 차에 싣고 뜨려고 준비를 하는데 밤 11시 정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드르르르르 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밀번호 키 말고 열쇠 키 있죠? 이 열쇠 키에 열쇠를 넣고 딱 돌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본인 방. 그래서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현관을 딱 쳐다보니까 끽 하면서 현관문이 열리고 대표님이 서 계시더래요. 눈이 마주치고 어버버버 하는 거죠.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셔요? 그러니까 대표가 검은 봉지에다가 뭘 하나 담아가지고 지나가다가 방에 불 켜져 있길래 한번 들렸어? 같이 고기나 한 점 먹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여서 그러셨어요 대표님? 아유 들어오셔요. 그랬더니 똘비 뭐 해? 뭐 이렇게 분주해? 그러니까 똘비가 저기 방 정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허허허 웃으시더래요. 허허허 똘비야 나 무당인데 짐 정리하는 거 맞아? 대표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침대에 앉아봐. 그래서 침대에 앉았대요. 대표님이 이거 고기 먹어 하면서 검은색 봉지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봉지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성인 남성 주먹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완전 까맣게 그을린 찐득찐득거리는 뭔가가 담겨 있더래요. 예. 근데 딱 보는데 뭔지 알겠더래요. 냄새부터.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그걸 보는데 그때 나 봤구나. 직원이 그 대표 그러니까 무당이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난 처리하면서 살고 있어. 네가 봐선 안 되는 것도 본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일을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상관없어. 다만 그만두고 어디 가가지고 네가 혀를 놀렸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온 걸 뿐이야 하면서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빼시더래요. 근데 그 종이가 뭐였냐면 똘비가 입사를 할 때 제출한 등본을 빼시더래요. 그래서 등본을 같이 펼쳐서 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똘비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등본에. 똘비야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똘비 포함해가지고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 근데 똘비 네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소강로 천장 보게 된다. 그거 아냐?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 남은 건 네 선택이야. 나는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안 다칠 자신이 있어. 근데 똘비 네가 알아서 판단을 잘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대표님 혹시 제 전임자들 이런 이유로 그만둔 건가요? 용기 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다수는 자기 발로 그만뒀고 몇 명은 천장 좀 봤지? 라고 대답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강로 천장 좀 봤지? 예.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대표님이 걱정하신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저는 일단 퇴사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안주머니에서 다른 봉투를 하나 꺼내서 빼주시더래요. 700만 원이 담겨있는 봉투를 꺼내주셨대요. 이번 달 일한 거랑 퇴직금이랑 내 마음이랑 담아서 넣어놨어. 똘비야 나는 너한테 금전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너한테 난 실수한 거 없어. 그지? 이제부터는 똘비 네 차례야. 명확하게 하자. 말씀 주시자. 돈까지 다 받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표가 안 먹을 거면 그 고기 나 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봉지를 드렸더니 딱 봉지를 낚아채시더니 아무튼 잘 지내고 하면서 그냥 나가시더래요. 대표가 나간 걸 보고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서 잠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갖 짐을 다 챙겨서 어떻게든 많이 챙겨서 가려고 했는데 진짜로 자기가 꼭 챙겨야겠다 싶은 거 몇 개만 챙겨서 그대로 차에 싣고 고향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처음에 소개시켜준 형님 있잖아요. 예. 생각이 나서 다음날 형님한테 그냥 갔대요. 상사로. 네, 형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형님 얘기 좀 하자고. 연마 온다면 전화나 오지?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신 거예요. 형님 그거 뭐 하는 데인지 알고 나 보낸 거 맞아요?
그랬더니 나도 잘은 몰라. 근데 차를 되게 싸게 줘. 나도 뭔지는 진짜 잘 몰라. 그래서 형님 그거 안 좋은 사건 일어난 차들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느낌은 그래 살짝 있긴 했는데 솔직히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린 몰라. 우리가 그거 확인해보고 차 매입하는 거 아니잖아. 아 싸게 우리 상사 쪽으로 차 던져주니까 나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성능검사 기록부라든가 이런 걸 보험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 다 나오지만 이 차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는 차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서류만 가지고는. 그리고 중고차 상사나 딜러분도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주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가 대표한테 들은 얘기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니 잘못된 선택을 한 차를 가져와서 흔적이 남아있는 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대파 사고가 나서 안에서 바로 사람이 잘못된 차량일 경우에 고쳐서 팔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소각로를 이용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뭔가 증거를 인멸해주는 어떠한 범죄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는 생각이 된다. 그래서 중고차 그쪽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이 똘비 이분은 아예 자동차 업계를 떠버렸어요. 아예 떠서 지금은 이 지역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중고차라는 게 요즘 이제 많이들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는데 그럴 일은 거의 너무너무 희박하지만 진짜 사연이 많은 차를 티가 아예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사연이 많은 차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들어가지고 한번 조금 얘기가 좀 약하고 흔한 얘기입니다만 진짜 있는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시들모에서는 많이 나왔을 법한 얘기여서 아니, 와. 걱정을 했습니다. 잠깐만. 자, 일단은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네. 그 똘비 분은 이 얘기를 전달을 한 건데 괜찮으신 거겠죠? 지금 시청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이야기의 큰 맥락은 전혀 벗어난 게 없고 진짜 티 안 나는 곳에 이야기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는 제가 좀 바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잡혔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소식은 아예 듣지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이 진짜 무섭잖아요. 네. 그 대표가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다고 알아보지도 않았대요. 들려온 얘기도 없고 자기 알아보지도 않았고 10년쯤 지나니까 얘기는 처음에 뚜껑 형님한테 이 이야기는 은연중에 술자리에서 한번 해주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괴담 정도로 치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괴담 정도로 뚜껑 형한테 들었는데 뚜껑 형님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 일을 겪으신 분인 거예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공업사에서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사망사고가 난 차량을 고쳐서 판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외적으로 저런 일까지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들은 계기여가지고 근데 이번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중고차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중고차가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따져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중고 옷이 있는데 그게 죽은 사람이 입었던 건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구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요. 예.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진짜 연기는 맞죠? 본인이 행한 일들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로, 연기가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마냥 모라일체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고, 이분 얘기를 들으면 중간중간 막 무섭잖아요. 심장 쫄리니까. 심장이 쫄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규정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